안녕하세요, 나고아마입니다. 왜 항상 나갈 준비하다가 영상을 찍게 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ADHD 진단된 날 쓴 일기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일단 검사 3일 전부터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 전엔 밤을 거의 새고도 노트 한쪽밖에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이때 한창 학기 중이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됐나 봐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기대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충족되기 전까진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ADHD 증상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CAT라는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가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검사를 하면서도 내가 ADHD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이 검사는 아동 청소년 집단을 위한 검사이고 검사 결과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와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함께 작용되어서 ADHD 진단을 한다고 해요. CAT 테스트가 6개의 테스트로 나뉘어요. 제가 테스트 검사지를 가져왔는데, 검사지는 아니고 검사 결과지. 이렇게 검사 결과지만 봤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단순 선택 시각, 단순 선택 청각, 억제 지속, 간섭 선택, 분할, 그리고 작업 기억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검사가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단순 선택 시각은 3개의 도형 모양이 랜덤으로 화면 가운데에서 깜빡이는데, 이때 원 모양이 나오면 스페이스를 누르는 그런 검사였고, 단순 선택 청각은 3개의 효과음을 랜덤으로 들려주면 띠링 소리에만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거. 그리고 억제 지속은 4-5개의 도형 모양이 랜덤으로 화면 가운데에서 깜빡이는데, 이때 X자 도형 모양 외에 다른 모양이 나올 때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거. 그리고 4번째로 감석 선택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있는 C 모양 여러 개가 화면 가운데에서 일렬로 깜빡이면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C가 왼쪽으로 열려있는지 오른쪽으로 열려있는지 방향키를 누르는 거. 5번째로 분할 검사는 3개의 도형, 3개의 효과음을 동시에 들려주는데, 같은 도형이 연속으로 나오거나 같은 소리가 연속으로 나올 때 스페이스바 누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기억은 대략 10개의 흩어진 사각형들이 순차적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사각형 클릭하기. 이런 게임 같은 검사였어요. 각 테스트가 한 10분 정도씩 걸렸던 것 같고, 단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시각, 청각 다 수월하게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결과지를 보니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억제 지속 검사할 때 이때 약간 위기가 왔어요. 약간 에이 쉽네 하면서 누르다가 계속 다른 도형이 나오다가 X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에 저는 이미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도 이 정도는 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지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인의 경우엔 다른 부분이 다 정상으로 나와도 이 억제 지속력 영역이 낮게 나오면 ADHD 진단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영역이 결과가 제일 처참했어요. 그리고 간섭 선택 영역도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같은 느낌의 도형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꾸 눈에 초점이 없어져가지고 5개가 일렬로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로 겹쳐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서 못 누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아니 근데 눈에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초점이 잘 잡히지 않거나 초점이 자주 나가는 경우도 ADHD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 영역, 이거는 망했다 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은 이거야 한다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대요. 소리가 연속으로 들리는 걸 신경 쓰면 시각이 안 보이고, 시각을 신경 쓰면 소리가 안 들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10세 평균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 기억 영역도 어렵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들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좀 많이 틀리긴 했는데 평균 대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모니터에 정답률 같은 게 간단하게 비춰지는데, 아니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아서 진짜 내가 ADHD가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검사를 받다가 내가 진짜 ADHD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ADHD가 아니면 내가 겪은 이런 불편함들이 그냥 다 내 노력 부족이었나? 평생 이렇게 남들보다 뭔가 힘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정말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여기 병원이었는데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진료실로 들어갔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근데 선생님께서 결과지를 이렇게 쭉 보시다가 참 힘드셨겠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신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완전 T형 인간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T일 줄은 모르겠는데 환자들 앞에서 진짜 감정을 거의 안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제 경험상.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답률을 보고 절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 테스트는 정확도보다도 반응 시간이나 반응 시간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반응 시간을 보면 제가 아까 제일 힘들었다 한 게 억제 지속이랑 분할 영역이었잖아요. 억제 지속 여기 보시면 누락 오류 그래프는 제가 오류가 굉장히 낮아요. 정확도가 높다는 거겠죠? 근데 정반응 시간 평균은 높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좋은 건데 맨 아래에 이렇게 지나가는 곡선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걸리는 반응 시간이에요. 10세 정도 됐을 때 한 요 정도의 반응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10세가 뭐야? 한 5세보다는 빠르구나. 한 10세보다도 느린 그런 반응 시간을 보인 거죠. 그리고 정반응 시간 표준 편차를 보면 더 가관인 게 표준 편차도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되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니까. 이것 또한 10세가 요 정도 표준 편차를 가지는데 10세랑 동일하거나 조금 더 높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 전전두엽 이 자식 봐라 10세부터 안 크고 뭐 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분할주의력 검사에서도 10세보다 느리죠. 그래서 CAT 테스트를 보고 의사 선생님과 한 2주 정도 면담? 상담? 같은 거를 하고 이러저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저에게 콘서타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 10살 내외의 전전두엽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앞으로의 치료가 더욱 기대되는 날이었다. 라고 써놨네요. 사실 ADHD 테스트를 보기까지는 다들 엄청난 힘든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는데 혹시 내가 ADHD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DHD 진단을 받으면 약간 안심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겪은 힘든 일들 또는 내가 왜 이렇게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지? 하는 이런 미묘한 생각들이 내 탓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거였구나 하는 마음에 약간 슬퍼지려 하는데 행복감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살아온 나날들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고 되게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뿅.